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소미님께서 김규현 변호사님 다시 한번 초대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게요. 김규현 변호사님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님, 글쎄, 제가 한 번 모시고 나니까, 글쎄, 예.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좀 침착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민주당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서울역 집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감명 깊은 연설이었다고.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거리에서 거침없이 싸우겠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 거부권 남발하는 이 정권 하에서 더 이상 국회 내에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겠다.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저 얘기가 나오기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들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고 참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참았던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서, 야, 그동안 저 얘기를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집회에 경찰 추산 3만 명이고요. 민주당 집로는 한 20만 정도 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이 눈에 띄는 얘기, 특히 귀에 쏙 박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현 정부에서는 국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고 정부에는 집행 권한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한다. 그죠? 자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얘기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계속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를 전혀 존중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윤석열은 지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국회 입장 따위는 존중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국민의 뜻으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야당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그까가 필요 없어. 나는 거부권이 있어. 이러겠다는 얘기죠. 국민의 3분의 2가
지를 거부했는데 까짓 거 필요 없어. 아,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국회에 있어? 국회에 있을 수 없지.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가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괜찮고 야당이 이 밖에 나오는 거는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 밖에 나가는 거는 나쁘다라는 식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앞으로 국회 안과 거리에서 밤낮으로 싸우겠다. 자, 야, 이게 미리 준비한 원고가 있는 연설이었다더라도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원고 없이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다는 거는 야,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어떤 학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신념이 원고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재명 대표 연설 전체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핵심되는 부분 요약해서 한 4분 정도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인의 뜻이 이러하다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정 역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과반을, 그것도 압도적 과반을 주면서 여당을,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초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결코 너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맡긴 대리인들의 힘으로 제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이자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접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발맞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왔느냐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삼권 분립의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대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국민의힘이란 말이 나오니까 다들 좀, 그렇죠. 이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신속하고 강렬하게 망설이지 않고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투표로 심판을 했는데 더 이상 이 투표에,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이 승복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직접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빼앗아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딱딱 짚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이 태도가 자기 마누라, 자기 장모,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이익이라든지 안위를 챙기고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딱딱 짚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회 내에서 제도권, 국회 안에서만 싸울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해병들이 직접 나오기도 했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발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 목청을 높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진정성이 그냥 전달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목청만 높인 것이 아니라 이 심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함께 동참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더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때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확 또 올라갔네요. 예. 예.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뒷주머니에 차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또 확 올라갔네요. 예. 자, 지금 오늘 이뿐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오늘
집회에서는 장경태 의원도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 전후회에서도 직접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 어제 나왔던 우리 김규현 변호사도 오늘 연설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해병 전후회라든지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또는 박찬대 의원께서도 연설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 그래요. 지금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윤석열이 직접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을 해임하고 항명죄로 처벌하는 데도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드러났어요. 왜 이 수사 결과를 뒤집을 때도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해임하고 항명죄를 처벌할 때도 윤석열의 전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번 고비마다 윤석열의 전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아니라면 김건희 전화였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은 그때 때마침 윤석열이 전화를 했을 뿐 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또 전화를 하기는 했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니다.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개입은 하긴 했었대.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래. 하지만 개입은 하긴 했었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동훈도 그렇고요. 윤석열도 그렇고요.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서 한동훈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논점이 뒤엉켜요. 논점 두세 개를 막 뒤섞어가지고 희한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 과정도 보면은 이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태도 그리고 국방부에서 지금 해명이 나오는 것도 보면은 좀 이상하게 지금 나오죠. 처음에는 전화를 안 했다라고 하다가 전화는 했다.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전화한 건 아니다. 라고 했다가 개입을 하기는 했다. 라고 했다가 뭐 개입은 안 했다. 라고 했다가 말이 막 엇갈려. 예. 자, 이런 경우는 뭘 의미하느냐? 예.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혹은 대중들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믿기 싫은 사람들, 그냥 윤석열을 그냥 추종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은 몰라. 그냥 윤석열이 맞겠지. 요래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무작정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윤석열을 추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런 거를 노리려고 지금 요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진실을 흐리게 만들어서 자기 편을 유지하려고 만드는 아주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저질스러운 사기꾼들이랑 쓰는 수법인데 이거를 검사라는 새끼가 하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최상병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로 이미 드러났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앞뒤가 헷갈리는 말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놈이 범인인 거죠. 예, 윤석열은 범인이고 이미 그 사안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을 하는 거죠. 오늘 집회에서는 바로 이 점을 해병대 전우회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해병대가 앞장선 집회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해병대 전우회가 앞장설 걸로 보입니다. 결사항전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이 해병대 전우회는요, 오늘 그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공수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점 명백히 했습니다. 왜? 공수처가 이미 외압에 노출이 되어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 이미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이 최상병 사건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고 이들 때문에 이미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더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취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맞춰가지고 공수처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방해 세력,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공수처 내 일부 세력들을 제가 취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 해병대에서는 특검 관철을 위해서 앞으로 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오늘 연설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김규현 변호사 이 점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공수처 내부에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부분을 좀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